서울시가 최근 윤석열 퇴진 집회를 개최했던 한 시민단체에 대해서 이 법의 해석마저 제멋대로 해석해 탄압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서울시가 최근 2016년 박근혜 퇴진운동을 앞장섰던 중고생 주축의 단체 촛불중고생 시민연대에 대해서 전방위적인 탄압으로 논란을 빚어왔죠. 그런 가운데 서울시가 지난해 12월 23일 촛불중고생 시민연대에 내린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말소 처분이 위법하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이 말소 처분이 되면 공공기관 협력 사업을 받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한마디로 단체가 운영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자금줄이 끊기는 것이다 보니까 이게 유지하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오마이뉴스가 어제자로 서울시가 해당 단체에 보낸 행정처분 통지서를 공개를 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서울시가 처분 원인으로 지적한 것은 총 3가지. 첫 번째는 특정 교육감 후보와 정책 협약 체결 및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는 점. 두 번째는 특정 정당과 정책 협약을 했다는 점. 세 번째는 현 정권의 퇴진 촛불 집회를 개최했다는 점. 이렇게 총 3가지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를 위반했다라고 서울시는 주장한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약칭 비영리단체법 제2조는 비영리단체의 요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서울시는 이 중에 2조의 3,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 또는 운영되지 아니할 것을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같은 법 4조의 2,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체에 대해 시장의 권한으로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 말소 조치를 한다라고 그 근거로 내세웠던 거죠. 그런데 서울시의 주장 정말 합리적인 법 해석에 따른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촛불중고생 시민연대가 지난해 11월 초 윤석열 퇴진 중고생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해서 11월 12일과 19일 두 차례 윤석열 퇴진 촛불 집회를 열었지만, 그 성격은 현 정부의 교육 정책이나 조치 등에 관해서 그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지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또는 반대할 목적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지 않다. 이런 점에서 해당 법의 적용을 받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가장 근본적으로 법에 저촉될 수 없는 이유도 있죠. 서울시가 내세운 근거 규정은 선출직 후보자, 즉 선거기간 동안에 출마한 후보자에 대해서 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이미 당선되어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반대하는 행위를 같은 행위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등록 말소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가 성립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말소 이유였던 특정 교육감 후보와의 정책 협약 체결 및 정책 간담회, 그리고 특정 정당 간 협약이 이뤄졌다라는 점, 이 또한 해석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이미 여러 시민단체들에서 선거를 앞두고서 후보들에게 정책에 대한 찬반을 묻고 시민단체의 이 정책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은 후보자와 정책 협약을 맺는 것은 일반적입니다. 특히 촛불 중고생 시민연대의 경우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청소년 정책 관련된 질문지를 발송을 했다는 점이고요. 이에 응답했던 곳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후보자와 문태호 당시 강원도 교육감 후보자 두 곳뿐이었기 때문에 촛불 중고생 시민연대는 이에 응답한 두 후보자하고만 정책 협약 및 정책 간담회를 열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해당 단체가 의도성을 갖고서 특정 정당의 특정 후보하고만 협약을 맺어 지지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지자체장 후보자와 이 교육감 후보자들에게 모두 정책 협약을 제안을 했던 것이고요. 심지어 이 과정에서 오세훈 후보도 관련된 질의서를 받았지만 역시나 답변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오히려 특정 정당의 정치인들만 촛불중고생 시민연대의 시민단체 성격을 자신들과 다른 곳이라고 미리 규정을 해놓고서 이에 응하지 않았던 그들의 편향성이 가장 큰 문제였지 않겠습니까? 그래놓고서는 해당 단체가 규정을 위반했다라면서 황당한 논거를 펼치고 있는 거죠. 문제는 이번 등록 말소 행정처분까지 이어지는 그 과정에서 불합리한 점은 이게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애초부터 계획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그 흐름들도 있는데, 지난해 10월 20일 보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서 퍼져나간 가짜 뉴스가 시작이었죠. 어떤 내용이었냐면 촛불 중고생 시민연대가 촛불 집회에 참석하면 봉사 점수를 주겠다라는 내용의 포스터를 제작해서 아이들을 선동했다라는 허위날조 정보가 유포가 됐었습니다. 이어서 국민의힘은 해당 허위날조 정보를 통해서 촛불 집회를 겨냥해 공격을 이어가더니만 이내 경찰에서는 해당 단체의 지도부 소환조사까지 요청을 하는 압박을 가했죠. 그리고 11월 24일 서울시는 해당 단체가 청소년 저널리즘 체험 교육용으로 만들어 놓은 사이트에 시정 요구나 계도 조치 안내도 없이 신문법 위반으로 1,050만원의 거액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서울시 보람의 청소년 센터를 통해 지원받던 보조금 624만원까지 환수하는 행정조치를 하는 근 3년 이내에
서울시에서 단 한 번도 없었던 처분 사례가 이어지는 이 부당한 탄압도 이어졌죠. 촛불 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학생들의 정치적 기본권을 부당히 침해하는 위법한 성격의 행정 처분은 물론이고 경찰 수사에 불법적인 등록 말소 처분까지, 이게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 자신들에게 있어 불편한 존재의 단체를 찍어 누르거나 없애버리는 그 본보기를 보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민들을 상대로 한 탄압 그 자체만으로도 문제인 소식이지만 더군다나 아이들을 상대로 이 무슨 치졸한 짓을 펼치고 있는 겁니까? 오세훈과 국민의힘은 정치인 이전의 어른으로서 정말 쪽팔리는 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산양산삼 추출액 순 100%, 산양산삼 순백 한 뿌리를 한 병에 담았습니다. 아무도 상상 못한 조건, 홍삼 값에 산양산삼을 드립니다. 귀한 분께 잊지 못할 선물을 해보세요. 문의 전화 1666-1080. 자, 큰 돈을 써서 천종 산삼을 먹을 거냐 아니면 홍삼 가격에 산양 산삼을 먹을 거냐, 여러분들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이게 천종 산삼의 버금가는 7년근 산양 산삼을 뿌리와 이 열매 한 뿌리를 통째로 수출한 100% 액기스 제품 탄삼 순백입니다. 그리고 이미 3천여 건에 이르는 온라인 후기와 만점에 가까운 평점으로 증명된 제품이라는 것도 매번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 일단 마시고 시작할게요. 네, 간단하게 이렇게 여러분들 일회용 병으로 이렇게 오기 때문에 드시기가 굉장히 간단하고요. 지금 현재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한 박스에 30병이 든 제품을 1+1, 한 박스를 더 드리고 있기 때문에 총 60병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지리산 7년근 원료삼의 가격이 희소성 때문에 껑충 뛰었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삼순백은 1월 1일부터 기존 가격에서 단돈 10,000원만 올린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월달 설날 특별 이벤트로 사은품이 새롭게 바뀌었어요. 자, 산삼 향이 그윽한 산삼떡 3종 세트. 보시면 뭐 가래떡, 연잎떡, 오미자떡 이렇게 3종 세트입니다. 이게 먹어보니까 이 안에 앙금이 되게 적당히 달콤한 데다가 속 안에 이렇게 보시면 초록 색깔 보이시죠? 안에 견과류도 씹힙니다. 그리고 겉에는 지금 이렇게 아주 쫀득쫀득하고 맛있어요. 각각 이 가래떡에는 고구마, 이게 노란색이죠. 고구마 앙금이 들어있고, 뭐 여기 연잎떡하고 오미자떡에는 통팥 앙금, 그리고 이제 백성 앙금 이렇게 다르게 다 들어가 있어서 여러분들 골라 먹는 재미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개별적으로 포장이 되어 있어가지고 상당히 또 위생적입니다. 또 이렇게 함께 드실 수 있는 사은품 정말 알차게 지금 산산순백이 준비를 해놨는데, 구입 방법은 오른쪽 상단에 전화번호 1666-1080으로 전화를 주시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더보기란에 구매 링크로 들어가시면 구입이 또 가능하니까요.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새롭게 맞이한 해에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그리고 심지어는 소중한 분들뿐만 아니라 본인에게도 선물을 해주실 수 있는 정말 특별한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